대중음악상 선정위원회 고인물입니다. 저는 대중음악 평론하고 있는 대중음악 의견가 서정민 가수입니다. 클래식한 접근, 새로운 시도. 평론가 여러분들은 보통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나요? 잘 만드는 반? 네, 후보 오셨죠? 아이, 저 수상대. 시상식에 안 오는 뮤지션들 기억합니다. 영상도 안 보내줘요. 존중이 없어요. 아, 리스펙이 없어요. K-팝은 그냥 댄스팝입니다. K-팝이 다른 장르와 구분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법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 음악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음악인들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Back to the Radio 돌아왔습니다. 오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2025년 한국 대중음악상을 네. 토파보는 네.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시즌 돌아오자마자 네. 예, 좀 네. 힘든 업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저희만 가지고는 이제 좀 권위가 없을 수 있으니까 예.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 서정민갑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 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예.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이번에도 선정위원 네, 작업을 했고요. 예. 네, 제가 한국 대중음악상 선정위원회 고인물입니다. 아니, 왜냐면 네. 1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나가시고 우와. 한 두 분, 세 분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아. 지금은 성우진 선배하고 저하고 네, 1회부터 하신 건 했습니다. 네. 예. 네, 그냥 쫓겨나지 않으려고 네. 납작 엎드려 했습니다. 네, 네. 선생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대중음악 평론하고 있는 대중음악 의견가 서정민 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네. 제대로 모셨네요. 그럼요. 아닙니다. 1회부터 하시는 분이니까. 그럼요. 무섭습니다. 네, 선생님. 2025년 한대음의 가장 도드라지는 네.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바로 확 들어오나요? 일단 네. 보통은 이제 선정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선정 결과를 이해하려면 네. 선정위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해부터 선정위원 했던 분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새로운 선정위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새로 들어온 선정위원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은 뭘까요? 젊은 음악이 좀 다르겠죠. 네, 그렇죠. 네. K-팝.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과가 되게 많은데 네. 아시잖아요. 그쵸. 그 뭐 K-팝 분과, 예. 뭐 포크 분과 네네. 있으면 네. K-팝 분과가 제일 많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음. 그 얘기는 뭐냐면 K-팝의 우호적인 음. 선정위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오. 우호적이라보다는 K-팝을 많이 들은 예. 네, 선정위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게 이제 최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선정 결과로 봤을 때는 당연히 K-팝이 이제 선정이 많이 되기도 했지만 올해 봤을 때는 주요 분야에서 네. 그러니까 종합 분야라고 저희가 말하는 올해 음반, 올해 노래, 올해 음악인 봤을 때 그 밴드 음악인들이 좀 두각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네. 뭐 실리카겔, 네. 이승윤, 네. 단편선 순간들 네. 같은 팀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제였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최근까지도 인기를 끌었던 힙합 분야의 음반이 종합 분야에 거의 없는 거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올해 특징이라면 특징이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정위원들도 바뀌었고 네. 후보작들도 조금 변화가 보인다라고 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뭐 밴드의 시대가 다시 오냐라는 네.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네. 이제 밴드 음반들, 밴드 뮤지션들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 또 좀 있지 않나 싶고 또 물론 어떤 면에서는 한국 대중음악상에 이제 록저씨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 밴드 음악들이 이제 늘 많이 뽑힌다라고 네. 하는 그런 시각을 봤을 때는 그냥 뭐 네. 늘 뽑힐 만한 어떤 경향 속에서 예. 똑같은 추세가 반복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또 그 면면들은 또 예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이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눈에 띄게 다른 점은 글쎄요. 3관왕을 했던 팀이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 에스파하고 이승윤이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는 3관왕 꽤 많다는 점도 좀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네. 네, 3관왕을 한 팀이 두 팀이나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보통은 뭐
많이 받아야 2개 정도, 그리고 3개 받는 팀 한 팀 정도 나오는 정도인데 3관왕이 2에다가 단편선 순간들은 또 2관왕 네, 맞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랄까 뭔가 좀 쏠린 네. 그 특정 팀이 좀 많이 받은 해이기도 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예. 올해 사회자가 문상훈 씨였다는 점도 너무 좋던데요, 진짜. 네, 저는 못 봤는데 사실 일이 있어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네. 이거는 좀 번외의 질문인데 네. 추천 및 투표 네. 그리고 결과라던가 이런 게 그 네. 인맥이나 유행에 좌우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얘기들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네. 세상 일을 보면 100이면 100마디를 하죠. 네. 네. 그 대중막상도 처음에는 뭐 그냥 음악 네. 팬들만 왈가왈부 하다가 이제 좀 유명해지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지는데 네. 당연히 사실 뭐 흐름을 탈 수밖에 없죠. 그쵸. 그 유행과 담쌓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장르만 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야말로 사실 되게 폐쇄적일 것이고 네. 좋지 않은 거 결과라고 생각하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선정위원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분들이 케이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유행하는 트렌디한 음악들을 많이 반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은 오히려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케이팝이 정식으로 분과가 생기고 네. 상을 주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늦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럼 케이팝은 무시하는 거냐? 그러니까 록셔시들이 케이팝 무시했다. 라는 그런 비판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네. 네, 그랬다가 이제 조금 더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고 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아무래도 록을 좋아하는 분보다 케이팝이나 힙합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이고 그렇게 네. 되면 당연히 선정위원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내부에서는 어떤 그런 수적으로도 좀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엄밀히 말하면은 이 실제 수상은 그 어떤 인맥이나 음.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선정위원분들의 친숙도와 되게 좀 관련이 깊겠네요. 전혀 관련이 없죠. 네. 왜냐하면 친숙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숙도는 이제 장르적 친숙도가 네, 이게 네, 이제 그렇죠. 그게 따라서 좀 음악이 네, 선정되는 네, 경향성이 네. 있겠네요. 이게 되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예를 들면 이제 선정위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특정 분과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전문적으로 잘 아는 뭐 네. 힙합, R&B, 뭐 포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전문성이 있죠. 특정 장르에 대한 전문성이 네. 있는데 그 분과에서 그 분과의 후보작을 결정하고 선정작까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근데 이분들이 종합 분야, 그러니까 올해 음반, 올해 노래, 올해 신인, 네. 올해 음악인을 선정할 때는 되게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게 있어요. 저도 느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같이 록이나 포크를 좋아하는 사람이 에스파를 찍기도 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결과는 네. 사무국에서만 알고 있는데 네. 사무국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록 좋아한다고 해서 단편선 순간들 찍었을 거라고 확신하지 마라. 의외로 그렇지 않다. 네. 라고 하고 그리고 사실 또 그 특정한 어떤 경향을 가진 분들이 너무 힘을 발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같은 매체에서 최소한 2명이나 3명 이상의 선정위원을 뽑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아야 한 3명 정도일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음악 취향 Y라든지 뭐 네. 재즈 피플이라든지 네. 그런 매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매체에서도 많아야 3명 정도밖에 뽑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좀 이제 경향이 비슷해서 몰릴 수가 있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정 결과는 좀 어떻게 올해 좀 이렇게 보셨을 때 개인적으로 납득이 좀 가시나요? 이런 얘기는 사실 제가 글에도 몇 번 썼던 얘기인데 네. 선정 결과를 100% 만족하는 선정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엄청 좋아하는 팀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팀이 100% 선정되기 어렵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선정되는 것이지. 네네네. 예, 그러다 보면 그 결과가 자기가 뽑은 팀이 되지 않는 가능성들이 되게 많죠, 사실. 네. 그러네요. 예,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지하는 음악인이 상을 받으면 기쁘지만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음악인이 상을 받아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 대중막상 선정위원회 이 선정 결과라고 하는 건 다수의 선정위원이 뽑은 것이지 어떻게 막 우리가 이번에는 이 사람에게 상을 줘서 네. 대중막상이 어떤 작품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거 선정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선거 결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특정 정당을 뽑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사전에 약속하고 투표하지는 않죠. 하지만 네. 그 결과를 보면 대략의 흐름이 이렇구나라는 어떤 음. 민심의 흐름 같은 걸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음악 전문가들이 바라본 민심의 흐름, 판단의 흐름 같은 걸 보여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병옥 씨나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시상식 끝난 후에 네. 사실은 나는 이런 팀이 빠져서 아쉽다라고 결과를 공유하기도 하고 뭐 저나 김학선 씨 같은 경우는 올해는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여기에 투표했다. 네. 라고 개인 투표 어떤 결과를 따로 공개하기도 했었어요. 네. 좀 장르적으로 한번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록, 모던 록, 메탈, 하드코어 이렇게 묶어서 지금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좀 특이한 점은 개인적으로 네. 락 음악만 좀 장르가 너무 세분화된 거 아니냐. 네. 사실 그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모던 락과 메탈 하드코어는 사실 다 그냥 락 음악의 한 그걸 보이는데 혹시 뭐 이런 뭐 이유가 있어요? 역시 좀 약간 록저씨들의 좀 그런 디테일이 좀 반영된 걸까요? 뭐, 네, 그런 면이 있겠죠. 예. 네. 그리고 인디 음악에서 록 음악의 지분이 되게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확실히 그 사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분과를 나눌 때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분과가 하나이면 어쨌든 후보가 5개나 내지 6개밖에 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는 좋은 음반이 후보가 아예 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한국 대중음악상이 말씀하신 대로 뭐 별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일단 후보가 되어서 노출이 되는 것이 이 척박한 한국 대중음악에서는 어쨌든 약간의 순기능이 있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조명받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예를 들면 록, 모던 록, 메탈, 하드코어를 합쳐놓는다고 하면 록 음반 한 장, 모던 록 음반 한 장, 뭐 메탈 하드코어 음반 한 장, 네. 내지는 메탈 하드코어 음반 아예 못 들어가거나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은 예전에 포크 장르가 분리되기 전에는 네. 록에다 집어넣었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음반이 있어도 후보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나누려고 하죠. 근데 이제 나누려면 그 해당 분야에서 음반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네네. 그러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나누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록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또 록에서 좋은 음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좋은 음반들을 주목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재즈도 보컬과 이제 연주로 네, 나눠 놓은 것이고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이거 후보분들의 좀 한번 톱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예. 뭐 어떤 특징, 네, 좋은 반이 많이 나왔는데, 네. 네. 어쨌든 그 지금 현재 그 한국 록 음악의 어떤 중흥을 이끌고 있는 실리카겔이 네. 이제 계속 후보가 됐다는 점은 뭐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방송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승윤 씨가 네네. 그 올해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좋은 음반을 내놓고 네. 엄청나게 많은 그 공연과 네. 활동들을 하면서 록 분야의 후보가 되기도 했고 또 이제 올해 음악인 후보가 되기도 했던 부분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올해 음반을 받은 단편선 순간들이 후보가 되면서 어떤 내용적으로는 되게 좀 균형 있게 후보가 네. 뽑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팀과 네. 알려지지 않았지만 좋은 음악을 내놓는 팀이 함께 후보가 됐고 또 그 외에도 뭐 모노폴리라든지 네. 여러 팀들이 좀 있었고 특히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는 미역수염 같은 경우는 사실 대중적으로 유명하진 않지만 네. 엄청 음악이 좋거든요. 네. 맞아요. 예, 페스티벌에 가서 보면 정말 압도적이에요. 네. 그런 팀이 후보가 된 것도 역시 한국 대중음악상의 어떤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선생님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그 이번에 최우수 노래를 이승윤 님께서 네. 받으셨고 네. 또 최우수 모던록 노래 부분도 이승윤 님이 받으셨잖아요. 네, 네. 이게 차이가 뭔가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이 질문을 정확하게 답하기가 어려운 게 네. 제가 록분과는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넘어갈게요. 투표도 안 했고 네. 후보 선출도 안 했어요. 예전 같으면 분과에서 후보를 뽑은 다음에
전체에서 회의를 하고 최종 선정은 전체가 투표를 했다가 2년 전부터인가 바뀌었어요. 분과에서만 다 알아서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분과에서 투표를 할 때 좀 유명한 사람한테 약간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잘 모르니까.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왜냐면 힙합하면 뭐 가리온 찍게 되거나 그게 유명하니까 예, 예, 예.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어쨌든 그 이승윤 씨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 되게 넓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한 사람이 이 상을 독식하는 것을 좀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도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많은 음악인들이 주목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음악적으로 네. 설득이 되는 결과물을 내놨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네. 없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특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메탈 하드코어 부문에서 네. 되게 개인적으로 박빙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알 수 없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미역수염이 강세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 오래된 25년 된 팀 사혼이라고. 사혼. 네. 네. 사혼이 정말 오랜만에 음반을 네, 발표했죠. 그래가지고. 네. 그렇긴 한데 활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미역수염만큼 활동들을 많이 한 팀이 별로 없어서. 네. 근데 사실 요즘 메탈 하드코어 밴드가 네. 솔직히 흔치는 않잖아요. 네. 네. 예. 존재는 하지만 두각을 잘 안 보이죠. 예. 네. 그리고 또 좀 대중분들에게 알려지기도 쉽지 않은 현황. 네. 미디어 환경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미역수염님은 이제 뭐 워낙 좀 독특하게 좀 네. 인지하게 되는 저도 좀 들어본 그거고. 저는 너무 좋아서 예. 그 작년에 펜타포트 그 저희 리뷰할 때 맞아. 미역수염을 제가 추천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쁜데, 그러니까 같은 음악인으로서 그 사원 같은 경우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네. 했는데 그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죠. 네. 네, 맞아요. 하지만 미역소매 안 받았으면 아마 문제 있다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비난이 네.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예. 네, 장르로 네. 넘어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힙합 R&B 소울. 예. 네, 이건 제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사실 이 분야는 좀 약간 제 분야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사실 네. 요즘 힙합 자체가 요즘 사양입니다. 다운됐죠? 예, 네. 좀 사양이고 애초에 모수가 좀 적다라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올라오신 분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코에라는 팀을 좀 주목을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완전 신인이고 네. 이제 뭐 재즈, 그러니까 이제 힙합이라고 하는 장르 내에서 이제 재즈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제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이 엄청 흔한 작법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좀 되게 좀 심도 있게 네. 만들어 온 팀이고 좀 신예지만 네. 그래도 나름 내공이 있는 팀이고 얼마 전에 저희 모셨던 윤석철님하고도 네. 라이브를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 되게 재밌는 팀인데 어쨌든 후보에 올라와서 사실 좀 기분이 좋았고요. 물론 네. 수상은 결국에는 네. 저희 비프리가 했지만 네. 예, 비프리가 했고 그다음에 저희 비플인가요? 예, 저희 한번 한번 예. 나와주셔가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가리온 형님들이 또 세 분 나왔죠. 네. 예, 나와서 사실은 저희 이제 곧 한번 출연 약속해 주셨는데 예. 네. 개인적으로는 비프리 앨범이 이번에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 앨범 자체는 예. 네. 그래서 앨범 받는 거는 뭐 비프리 받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네. 거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선정위원 분들께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네. 예, 개인적으로는 결과 자체는 좀 납득이 간다. 네. 그리고 G드래곤의 파워도 납득이 가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예, 뭐 그 G드래곤이 뭐 사실 뭐 힙합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되게 논란이에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아이돌 출신이고 네. 뭐 이제 뭐 빅뱅이고 뭐 그런 어떤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아까 그 가요라고 하는 어떤 그 프레임이 씌워져 있고 그다음에 뭐 GD에 대한 뭐 래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평가하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힙합이라는 음악 자체가 물론 당연히 랩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빌보드에서 무조건 탑 10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래퍼가 랩을 다 잘하는 래퍼는 아니에요. 뭐 모든 사람이 켄드릭 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G드래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영향력이 있고 진짜 오랜만에 앨범을 하나 냈는데 충분히 그 파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노래 제목대로 예. 네. 힙합 섹션에서는 그냥 받을 사람이 받은 것 같다. 예,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최우수 R&B 소울 음반하고 네.
이제 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 분야도 제 분과가 아니에요. 그럼 짧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 들어봤는데 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어떤 특징이 보였냐면 이제 장르의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좀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수민 슬롬 같은 경우도 R&B 소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지만 애시드 재즈 느낌도 나고 그런 여러 가지 장르가 혼합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특히 그 브라운 뭐 수상은 못했지만 그분 음악도 저는 슈게이징 같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특히 제가 느끼기에 R&B 소울 이번에 좀 그 후보들도 그렇고 수상한 음악들도 그렇고 되게 많은 장르가 이렇게 섞여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작년 연말에 네. 한국일보의 고경석 기자가 음악 평론가 10명인가한테 올해 앨범 뽑아달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때 오코웨하고 네, 수민의 슬롬이 엄청 많은 지지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단편선 순간들하고 수민의 슬롬 음반이 공동 1위? 였던 것 같고 오코웨 뽑은 분도 한 두 분인가 세 분인가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두세 명이면 되게 적지 않은 수거든요. 네, 그쵸. 많은 분들이 되게 주목을 했는데 네. 물론 뭐 오코웨는 상을 못 받았지만 네. 저도 사실 들으면서 되게 좀 신선하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들었고 뭐 수민의 슬롬은 사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들으면 알긴 하겠어요. 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지는 알겠고 그리고 이번에 그 리믹스 앨범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전 잘 들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좀 정인 마일드 비치가 그 받았잖아요. 네.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스타일의 음악이 사실은 좀 그동안 한국에 없었던 음악이에요. 완전한 힙합 비트에다가 네. R&B 싱어가 이렇게 한 케이스는 사실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에리카 바두 같은 뮤지션들 정도 뭐 사실 미국에서도 아주 흔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느낌의 앨범이 좀 한국에 좀 나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이제 그 포지션이 되게 좀 이 상을 받게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뭐 음악 자체가 완전히 새롭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한국에는 좀 잘 없는 스타일을 좀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이렇게 장르별로 상을 주는 시상식이 또 있나요? 이렇게 많은 장르를 나눠서 하진 않을 거예요. 약간 이제 그래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네. 처음에 만들 때 모델이 됐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일렉트로닉 팝, K-팝 분과로 한번 네. 넘어가 볼까요? 예. 네. 이 분야도 당연히 서영민 선생님께서는 뭐 제 분과는 아닌데 열심히 예. 듣고 있긴 합니다. 네. 분명히 K-팝이 뭐죠 거기서? 근데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K-팝은 쉽게 하면 댄스팝입니다. 아. 댄스팝. 네. 그래서 예. 그 이제 흔히들 산업적으로 분류를 할 때 네. K-팝이라 함은 보통은 이제 아이돌 음악을 보통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댄스팝도 좀 어떻게 보면은 넓잖아요. 사실은 이게 따지고 보면은 뭐 넓죠. 예, 댄스 음악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면은 좀 어떻게 그 아이돌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뭐 아이돌은 대형 기획사가 만들어낸 네. 그분들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팝으로만 존재하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팝이 너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유도 팝이고, 네. 네네. 뉴진스도 팝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는 네. 그 너무 과밀화 현상 때문에 네. 제대로 평가를 못 해주는 경향이 생기고, 또 사실 또 K-팝이 다른 장르와 구분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법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나눠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들이 나왔고,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 장르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족스러워하는 의견들이 늘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또 일렉트로닉 분과에서도 네. K-팝 팀들이 처음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또 이게 그러면 뭐랄까 약간 뭐 예를 들면 하임 같이 네. 그냥 일렉트로닉 하기만 한 네. 그 연주 음악에 가까운 음악들 네. 이런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K-팝한테 네. 손이 많이 가 네. 표가 많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분리하는 게 좋을까? 팝, 일렉트로닉, 네. K-팝 이것들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분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 어쨌든 분리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끼리 농담을 하는 말이, 그러니까 뭐 그냥 갈 데 없으면 다 팝이야, 뭐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예. 사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그 장르가 굉장히 많이 섞이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포크에서도 예를 들면 뭐 일렉트로닉 사운드 쓰는 게 되게 흔해졌고, 네.
뭐 힙합에서 재즈 사운드를 쓴다든가 뭐 이런 네.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네. 보니까 엄밀하게 나누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올해 유난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늘 그랬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네. 그 몇 번 회의를 또 해요. 그러니까 특정 분과에서 후보작으로 추천이 됐다고 해도 그 분과의 어떤 장르로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면 다른 분과로 보내고 그냥 조율하는 과정들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승윤 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한 음반 안에 네. 락이랑 모던 락. 어떻게 보면 팝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도 섞여 있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좀 이제 일렉트로닉 섹션으로 좀 한번 좀 여쭙고 싶은데 네. 어떠셨나요? 이번에 좀 들어는 보셨을 텐데 다들. 네, 근데 일렉트로닉이 예. 사실 들어보면 매년 보면 네. 가장 좀 새로운 음악인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마운트 XLR 네. 같은 팀 정말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처음 맞습니다. 들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죠. 네. 저는 뭐 계속 듣고는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 네칼라 같은 경우도 음반을 계속 내긴 했지만 네. 뭐 대중적으로 친숙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뭔가 어떤 그 장르의 특수성 같은 걸 잘 반영한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중적으로 아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상 후보가 나오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네네네. 뭐 예를 들면 힙합 하는데 내가 누굴 특정하게 거명하기 좀 그러네요. 네, 어쨌든 뭐 대중적으로 유명한 뭐 어떤 분들이 상을 받는다고 하면 이거 뭐 인기 투표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 이제 흥하는 장르이다 보니까 네. 새로운 음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또 뭐 클럽 문화, 클럽 씬, 페스티벌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최우수 팝 음반 부문 이제 네. 존박님이 수상을 하셨잖아요. 네. 그 앨범 들어보면 가사가 대부분 영어인데 맞아요. 그게 또 수상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전혀 그렇죠.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아. 사실 존박 씨 음반은 네. 몇몇 분들이 네. 엄청 그 열광적으로 지지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올해는 회의를 한 번도 못 가가지고 회의 분위기를 뭐 전하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배순탁 씨 같은 분이 소셜 미디어에서 존박의 음반을 열렬히 찬양하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 존박은 음반이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등장했지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등장한 음악인들 중에 가장 자기 작가를 잘 보여주는 자기 세계를 만들어낸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리 잡고 성장한 음악인이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저도 존박 음반이 나오면 의관을 정지하고 듣습니다. 기대하고 듣습니다. 네. 좋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이거 리스트 딱 받고 네. 존박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귀담아 듣는 가수 뮤지션은 아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이름이 나온 거예요. 네. 사실 이게 한 8년 만에 나왔을걸요 앨범이. 되게만 나왔지. 되게 오랜만에 앨범 정규 앨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존박이 뭐 언제적 존박이야. 근데 여기 리스트에 있네. 그러고서는 사실 밤에 제가 제 방에서 딱 틀었는데 음악이 너무 좋은 거야. 앨범이 너무 좋은 거야. 진짜 명반인 거야. 그래서 미쳤네. 막 그러면서 막 진짜 하루 종일 다 듣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리스트에 코멘트 달아놓은 게 진짜 명반이다. 이거 이제 각 잡고 만든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존박은 제가 볼 때는 그 누구죠? 조규찬이나 네. 김동률의 뒤를 잇는 네. 뮤지션으로 성장할 거라고 봐요. 음악이 정말 훌륭합니다. 예. 허투루 만들지 않는다는 게 늘 느껴져요. 예. 여기 나와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얘기를 네. 하려다가 네. 찾고 있었는데. 네.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K-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팝과 K-팝 구분이 사실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아이돌 음악이 네. 이제 K-팝에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네. 팝 K-팝을 묶어서 분과가 지금 되어 있는 아니요, 따로입니다. 또 아예 K-팝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럼요. 따로입니다. 네. 이번에 에스파가 예. 이관왕 했죠. 네. 이건 아마 근데 여지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건 뭐, 네. 예. 이건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 아닌가 솔직히. 이걸 납득하지 못하면 음악 듣는 그죠. 감각을 의심해야 네, 됩니다. 맞아. 네, 네. 어. 네. 당연히. 뭐 그리고 사실 예. 다들 느끼셨잖아요. 네. SM 정말 대단하다. 네. 그럼요. 네. 네. 역시 종가는 종가다. 네. 네. 그렇죠. 정말 한 방이 있다. 네. 네. 최우수 포크 음반 부문에 네. 모어의 만화경이 수상했습니다. 네.
쓰셨잖아요. 아, 네, 네, 썼죠. 아, 맞아요. 네. 그건 뭐 제가 쓰고 싶어 쓴 게 아니라 네. 후보작 단계에서 제가 리뷰를 하나도 안 선정앱을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 선정작이라도 써라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쓰게 된 거일 네. 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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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좋은 음반이에요. 맞아요. 네, 좋은 음반이고 라이브를 한 두어 번 봤는데 네. 정말 라이브를 잘해요. 아. 그 어떤 몽롱한 그 분위기를 두 명이서도 뽑아내더라고요. 아마 이걸 아는 분이 별로 없을 텐데 네. 모허가 네. 1월 4일이었나요? 1월 5일이었나요? 네. 한남동 집회에 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 일요일날 아침이었나? 오전이었던 것 같은데 모허가 그 전날 그 벨로주에서 하는 새해 포크 때문에 올라와 있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그날 내려가야 되는데 저랑 어떻게 연락이 돼서 비행기 타고 내려가기 전에 공연하고 가라 라고 하고 그 키세스 부대가 이렇게 앉아있던 그날 아침에 옆으로 이렇게 차가 다니는 한남동 대로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네.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아 진짜 잘한다. 어. 어쨌든 그래서 네. 장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 포크 뮤지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모어 같은 경우는 결성된 지가 이제 오래되지 않은 새로운 팀이 이전의 어떤 스타일과는 좀 이전의 그 다른 포크 음악인들과는 좀 다른 스타일을 선보여서 맞아요. 되게 좀 흥미로웠죠. 네. 그러니까 뭐 미역수염처럼 여러 장르가 섞여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모어도 약간 네. 포크와 월드뮤직, 네, 맞아요. 약간 민속음악, 뭐 사이키델릭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스타일이어서 어떤 좀 약간 새바람을 불러일으켜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제주도 뮤지션이기도 하고. 아하,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비행기 탄다고 말씀하셨구나. 네, 네, 그렇죠. 어디 사시길래 비행기 타고 가시는 걸까지. 근데 노래 제목에도 박수기정이라는 아, 제주도 제주도. 동네 이름일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럼 선생님 이렇게 보시기에 이번 올해의 포크 노래 그리고 음반 부문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스토리텔링이 어떤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질문을 제가 이거 보고 네. 이렇게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게 뭘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문으로 주로 이제 가사들이 쓰여져 있다 보니까 네, 네. 아, 네, 어떤 네. 그 음악적 메시지가 네. 좀 좋았던 음악들이 있으셨는지. 강하솔 씨의 곡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상을 받으셨죠. 네, 상 받으셨죠. 네, 아솔 씨가 사실은 상을 진작은 한 번은 받으셨어야 될 분인데 맞아요. 찾아보니까 상을 한 번도 못 받았었더라고요. 사실 지금 강하솔 씨는 강하솔, 정미라, 김사월, 네. 김목인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한국 포크의 지금 최선두에 있는 분인데 네. 다른 분들은 상을 그래도 한 번씩. 최소한 한 번씩은 다 받으셨는데 아솔 씨는 한 번도 못 네. 받았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어제 상 받으면서 우셨더라고요. 네. 눈물 흘릴 캐릭터는 아닌데 사실 아시겠지만 네. 엄청 유쾌하고 네. 아솔 씨 모시면 사실 엄청 재밌을 거예요. 아, 저희 한번 나와 주십시오. 네. 네. 나오셨어요? 아, 나와 주십시오 하고 깨알 지금. 그렇구나. 네, 네. 엄청 유머가 많은 분이에요, 사실. 네. 근데 어쨌든 그 노래를 들어보면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맞아요. 이라는 곡이 정말 그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작아지는 자신에 네. 대한 그런 마음, 네. 그 낮은 자존감에 네. 대한 얘기를 정말 잘 묘사를 하셨고 네. 또 그런 자아를 가진 사람의 마음을 따뜻한 목소리로 노래함으로써 굉장히 그 위로를 전해주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셨죠. 네. 그러니까 아솔 씨 노래 중에 이제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는 노래들이 많아요. 네. 엄마 같은 네, 경우도 맞아요.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날이 추워지니까 네. 걱정된다 네, 하는 어떤 이야기를 정말 잘 짜내서 들을 때마다 어떤 감동을 주는 분들이고 사실 포크는 네. 다른 장르보다 스토리텔링이 좀 강하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뭐 밥 딜런, 김민기 이후로 네. 항상 어떤 이야기를 네.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득하고 네.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음악이다 보니까 네. 어떤 장르보다 좋은 가사들이 좀 많고 그래서 포크음악 들 때는 가사를 보시면서 듣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웃자고 드리는 질문인데 네. 포크 그 분과에 이제 들어가려면 영어 가사는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전혀 아,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근데 거의 안 쓰시지 않나 예. 싶은데요. 아. 네. 좀 가사 말씀하시니까 네.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가사가 영어라도 네. 부르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 네. 후보 들어가는 그런 한국 거죠. 대중음악상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또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존박님 앨범 같은 경우도 영어 가사가 되게 많았는데 근데 심지어 이영지님도 네. 그 후보곡에 오른
노래는 아예 가사 다 영어예요, 다. 음. 다 영어인데 근데 그게 상관이 없는 거군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예. 심지어 뭐 외국 뮤지션들이랑 같이 작업한 음반이 후보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재즈 쪽이나 뭐 다른 예. 음반들은 네. 별로 그렇게 네. 중요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음악이 좋아야죠. 예.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최우수 재즈 보컬 네. 음반 부문 이제 남예지 오래된 네. 노래 틈 수상했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최우수 재즈 보컬 음반 부문은 네. 되게 그냥 클래식한 접근을 한 앨범과 네. 좀 새로운 시도를 한 앨범으로 딱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맞아요. 그 재즈의 특성인 것 같아요. 재즈 네. 같은 경우 스탠다드를 계속 많이 부르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스탠다드를 얼마나 잘 소화했는지가 그 재즈 음악인으로서의 역량을 증거하는 네. 척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올해도 네. 스탠다드 곡으로 채운 음반이 후보가 네. 됐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러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제 거기에 반해서 네. 나윤선 씨 같은 경우는 뭐 스탠다드 부르는 일은 별로 없고 네. 항상 자신의 창작곡을 좀 그 트렌디한 사운드로 이제 네. 담아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남예지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음반을 낸 지가 좀 오래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네. 이제 음반 안 내려나라고 싶었는데 되게 실력 있는 음악인들 뭐 비안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과 함께 음반을 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코리안 스탠다드 음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목포의 눈물 같은 노래들을 네, 아주 멋지게 변용해서 내면서 이것이 재즈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런 점에서는 사실 조금 더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반적인 외국 곡들 스탠다드를 부르는 것도 네. 매력이 네, 있지만, 그것도 매력이 있지만. 매력이 있지만 네. 어떤 의미에서는 전략을 되게 잘 짠 네. 것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상 받으려고 그렇게 전략을 짰을 리는 없지만 네. 자신의 음악을 어떤 식으로든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방법을 잘 찾아낸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특히 재즈 부문에서 네. 재즈 분과에서 클래식한 접근 vs 네. 새로운 시도 네. 평론가 여러분들은 보통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나요? 잘 만든 음반? 네. 우문 안 전담이네요. 넘어오시네. 네. 잘 만들어야 돼요. 네. 네. 그 시도했는데 네. 그냥 안 하는 것만 못한 네. 그럴 수 있죠. 것과,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네. 아무래도 친숙한 사운드가 있으면 더 정감이 가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또 거기에 너무 안주하지 않는 음악이 나오면 또 거기에 관심이 확 쏠리기도 할 겁니다. 사실 인간인지라 네. 공정한 판단을 완전히 내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후보 선정위원들이 또 여러 명이면 또 서로 다른 의견들 속에서 중심을 잡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상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최우수 재즈 연주 음반은 이제 지에리 오케스트라 네. 수상했는데 이번 두 번째 수상이잖아요. 네. 저 좀 선생님 의견 듣고 싶어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 앨범. 전 사실 다른 음악 뽑았습니다. 네. 네. 하지만 지혜리는 뭐 네. 훌륭하죠. 네. 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분이 이제 지혜리 네. 그리고 홍선미, 그쵸. 네. 그다음에 전송이, 네. 나윤선. 네. 근데 특히 이제 지혜리와 홍선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연주자로서 네. 예, 엄청 그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어서 네. 팀들도 음악을 냈다라고 하면 네.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막 김광현 편집장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해외에서 네. 그 나라의 토착민이 아닌 사람이 네. 재즈 음악을 하면서 이렇게 버티는 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특히 뉴욕이라든지 뭐 유럽 네.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정말 많아요. 네. 예. 그런데 활동을 계속 한다라고 하는 네. 건 바늘구멍 같은 걸 뚫고 들어가는 거고 네. 예, 실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빅밴드 스타일의 음악들이 잘 안 나오기도 하니까요. 네. 그런 스타일의 음악들을 내놓는 음악인들에게는 더 어떤 반가움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더 잘 만들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네, 더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궁금했던 네. 그래서 꼭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분과가 있습니다. 네. 좀 다소 소외된 분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정말 이 그 후보작들이 모두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글로벌 컨템퍼러리. 네. 원래는 재즈 크로스오버라는 명칭의 네, 후보셨
하셨었죠. 저 수상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네. 몇 근데- 년 됐죠? 저 이제 11년 됐습니다. 아, 네 빨리 음반 내고 고인물입니다. 다시 복귀하셔야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글로벌 컨템포러리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뀌게 된 그 이유가 있나요? 크로스오버라고 하면 네. 사실 이 재즈 쪽에서만 크로스오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장르에서도 크로스오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떤 장르가 너무 폭이 넓어질 수 있.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힙합에서 국악과 함께하면 그것도 크로스오버 그쵸. 후보가 돼야 되고, 그러네요. 네, 그런 네. 경우도 실제로 많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글로벌 컨템퍼러리로 바꿨는데 사실 네. 저는 반대했습니다. 저는 그냥 글로벌 컨템퍼러리 좀 애매하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뭐 현대 음악 그러니까. 그건 뭐 그냥 모든 음악이 전 세계적인 현대 음악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뭐 무지해서 그럴 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반대했지만 네 다수결로 결정해서 네.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만둬야 되나?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네. 어쨌든 그런 그 크로스오버 계열의 음반들이 계속 후보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글로벌 컨템포러리 후보에 들려면 네. 반드시 국악이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죠. 네. 장르적인 혼종이 네. 되게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뭐 한국 전통 음악 아니면 네. 서양 고전 음악 클래식 같은 것을 기반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음악들을 주목해서 보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이 한국 대중음악상의 어떤 수상 분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실제 존재하는 모든 음악의 그 현실을 다 담아내지 못해요. 다만 크로스오버하는 경향들의 음악들이 2000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럼 그 중에 좋은 음반들이 나오면 당연히 상을 주거나 후보가 되어서 이렇게 좋은 음반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네이밍으로 해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랬을 때는 뭐 예전 같으면 퓨전이라고 했겠지만 사실 그 자체가 너무 이제 좀 약간 낡은 담론이어서 크로스오버를 했다가 이제 글로벌 컨템퍼러리가 된 거죠. 예. 트렌드를 반영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노력이 없으면 사실 지금 있는 그나마의 어떤 권위 같은 것도 안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대중은 그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한대음에서의 대중도 있으실 거고 또 이제 서민갑 의경가님이 생각하시는 대중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있으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음악을 뽑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되면 조성진의 음악이 인기를 끈다고 해서 이게 후보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팝 음악, 네. 서구에서 들어온 팝 음악에 그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장르를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병기의 음악이 아무리 인기를 끌어도 저희에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완전 정통 국악이나 그렇죠. 정통 클래식 음악들은 후보가 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늘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대중음악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중적이지 않다. 근데 저희 늘 이야기하지만 이건 대중적인 음악을 뽑는 상이 아니에요. 장르적으로 흔히 말하는 그 팝 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 대중음악을 그러니까 전통 음악과 클래식과 대비되는 장르로서의 그 대중음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팝 음악의 영향을 받은 음악들의 그 대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럼 잠깐 제가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어쨌든 서구권의 음악에 영향을 받은 음악이라고. 네, 한국의 대중음악이라는 게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식과 수입의 과정을 통해서 음악이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중음악의 역사를 한국에서도 보면 이전에는 한국에 대중음악이 있었죠. 대중적인 음악이 있었습니다. 민요였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대중음악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클래식, 뭐 복음성가, 가곡, 교회 노래 이런 어법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여기 뭐 음악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화성 있는 음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한국의 어떤 음악의 어법들이 바뀌었잖아요. 그 계보를 잇고 있는 음악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명쾌하네요. 진짜. 생각보다. 왜냐면 이게 사실 그동안 데피니션이 항상 네. 뭐 한국 지역에서 발생한 자생적인 음악은 왜
반영이 안 되나 뭐 등등등등 하는 저희 의문점이 항상 들었었는데 네, 그래서 뭐 예. 예를 들면 단편선 순간들이 상 받으면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대중음악이냐? 예.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네, 예. 네, 저희는 그래서 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저희 질문도 사실 그거 맞닿아 있는 부분이 네, 그러니까 꽤 권위 있는 시상식의 뮤지션, 그러니까 시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으신 뮤지션들이 사실상 이제 실제적으로 음악을 소비하는 주 계층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네,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문제 상황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했는데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늘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예. 늘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대중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은 예. 겹치기도 하지만 겹치지 않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고 노벨문학상을 받기 전에도 그 북화상 같은 예. 걸 받으면서 뭐 20만 권이 팔렸다고 하지만 그 전에는 사실 대중적인 작가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한국 문단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을 만한 작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작가였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해요. 음. 뭐 대중적으로야 누가 있을까요? 뭐 2000년대 같으면 귀현이, 네, 90년대 같으면 그 퇴마록, 네. 80년대 같으면 인간시장, 네. 그런 작품들이 훨씬 네. 대중적이었겠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대중적이지만 또 예술적이기도 할 수 있지만 예.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늘 아쉬운 거는 시상식을 TV 중계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희의 어떤 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상의 권위가 생길 것이다. 맞다. 모르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성격이 되게 까칠한 편인데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시상식에 안 오는 뮤지션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특정 회사가 많아요. 많지 않죠. 대부분 옵니다. 거의 95%가 오는데 안 오는 5%는 특정 회사인 경우가 많아요. 영상도 안 보내줘요. 존중이 없어요. 리스펙이 없군요. 리스펙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재수없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되게 예. 그러네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방송에서 중계하면 안 올까? 하긴 그쵸. 오겠지. 무조건 오죠. 예. 무조건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 어떤 한계 같은 거예요. 음. 아마 방송은 근데 또 방송에서 중계를 하면 방송의 어법을 저희가 따라야 되긴 할 거예요. 예. 약간 좀 뭐랄까 진지함 같은 것보다는 약간 쇼에 가까워지는 그런 것도 필요해 줄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과정을 잘 조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부 지원을 받다가 정부 지원이 끊긴 적도 있었고 그리고 특정 회사에서 뭐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뭐 그게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상황들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노력을 해도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그거는 저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사실 김창남 선생님이 그래서 20년 동안 선정위원장을 하시면서 늘 마음의 짐, 어깨에 짐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식으로 말하면 내가 부덕해서 내가 무능해서 뭐 돈을 더 많이 만들어내 와서 더 번듯한 시상식을 하지 못하고 방송국과 연결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저희의 그냥 숙제 같은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름 그 좋은 음악인들을 꾸준히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자막으로 나가요. 방송국 가요대전 그러니까 연말 시상식 방송국을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아까 좀 이게 뭐 미디어 그러니까 시상식을 방송을 했었으면은 아마 나왔을 거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레거시 미디어의 지원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 뭐 어디든 충분한 지원이 중요하겠죠. 충분하고 장기적인 지원 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단순히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어떤 이 시상식이라고 하는 이 행사, 이 프로그램을 같이 어떻게 하면 잘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음악을 듣고 잘 평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제가 이 단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콘텐츠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사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그냥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그 사무국장이나
이런 스텝들이 좀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음. 네, 더 열린 마음으로 네. 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연락 주십시오. 네. 오프 더 레코드로 지금 현재 스폰 하고 있는 데 있나요? 지금 올해 그 프리즘. 프리즘 네. 네, 작년에 했는데 반응이 좋으셨나 음. 봐요. 네. 매년 연간 그 계약인가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그래서 언제 또 끊어질지 모릅니다. 사실 칭따오 같은 경우는 네. 후원을 해서 상해에 자기들 이름을 붙이고 싶다고 그랬었어요. 네네. 저 칭따오 신인상이었는데 네. 2번 하시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음. 네. 그때 부상이 있었습니다. 네. 금을 줬어요. 네? 정말 금까지 받은 케이스군요. 네. 네. 거의 유일하게. 우와. 네. 네. 오. 네. 어려울 때 쓰시라고. 네. 진짜 네. 크게 하셨네요. 네. 아니 근데 왜 2번만 하고 말았을까? 그러니까요. 아깝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못 돌려드렸나 봐요. 네. 사실 근데 원래 이게 뭐 이제 문화 컨텐츠하고 같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이거를 풀려고 했을 네. 때 이게 사실 그 되게 직접적인 ROI를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썼으면 하다못해 1억은 나와야 된다. 그쵸. 근데 사실 이 문화 활동이라는 건 사실 네. 소비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밴드를 구성해서 무대에 올리려고 해도 다 이게 다 비용이고 하니까. 네. 근데 그걸 한 번에 딱 뽑을 생각을 하면 좀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네. 좀 네. 되게 단견이죠, 단견. 네, 되게 장기적인 빌드업을 통해서 네. 이 하나의 어떤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다 보니까 네. 사실 쉽지 않죠. 사실 어떤 또 일개 기업이 또 하기에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런 건 또 정부에서도 좀 되게 좀 관리도 많이 좀 신경도 많이 써주고 네. 좀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기업 관계자 혹은 이제 또 이런 쪽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혹은 한대음으로 직접 연락을 주셔갖고 스폰서십을 혹은 좀 더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한대음 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예. 누구를 뽑았을까? 저는 아까 네. 말씀드렸죠 기리보이 뽑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뭐 네. 제가 지지하는 팀들은 거의 상을 받았어요. 아. 네. 뭐 저는 예. 최미루. 최미루. 네, 물수제비를 예. 듣는데 예. 그러니까 이성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남자를 봤어요. 저 사람이 이성으로 느껴지느냐는 한 0.3초에서 3초 사이에 그쵸. 딱 확정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음악도 저는 좀 이렇게 딱 듣자마자 그게 있죠. 꽂히는 음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미루님의 물수제비가 딱 듣는 순간부터 되게 좋았는데 끝까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아서 아쉽다. 그래서 아쉬워요. 죄송합니다. 네, 되게 좋은 곡이었는데, 음. 물론 이렇게 수상하신 분들 음악도 다 좋지만 이분이 나중에는 꼭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받지 않을까요? 나이도 되게 어린 것 같더라고요. 네, 젊으세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네. 1999년도에 결성해서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헤비메탈 밴드 사온. 이분들도 예. 나중에는 또 뭐 나중에 앨범을 낼 수도 예. 있겠지만은 예. 꼭 한번 받았어요. 예. 그 같은 그 장르의 음악을 그렇게 긴 시간 하기 쉽지 예, 않죠. 그러니까 맞아요. 좀 공로상처럼 이렇게 받게 됐으면 좋겠다. 음악이 좋은 경우에만. 그 정도 이름이 거의 블랙홀급 아니신가요? 아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 후보 중에는 저는 이제 오코에 못 받은 건 좀 아쉽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너무 좀 대진운이 안 좋았다고 좀 보여지고. 네. 그러니까 아쉬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체로 보면은 좀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네. 받을 분이 받았다는 느낌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납득이 되긴 했었어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수상자 모두 예. 다 이제 들어보면 네. 이런 포인트가 있고 예. 그래서 수상을 했구나 다 납득이 되고 맞지. 기본적으로는 다 그랬어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네. 사실 네. 저희는 이제 윤석철님 되게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네. 홍철 씨가 썼더라고요. 네? 예? 네, 상 못 받은 소감을. 아 그래요? 네. 못 봤습니다. 네, 5연속 못 받았다. 네. 네. 근데 맞아 은근히 기대하고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 아니 노미네이트가 5번이 됐는데도 그쵸. 네. 네. 근데 그런 글을 쓰신 건 참 대인 배신이다. 예. 그렇죠. 네. 네. 뮤지션이 봤을 때 이제 석철님 같은 경우는 진짜 5번이 노미네이트 됐는데 저 사람 좀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긴 맞아요. 하거든요, 사실. 사실 네. 후보 떴을 때 계속 그게했어. 오수경님이 됐습니다. 이번에 윤석열님 꼭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선정위원이 네.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제가 그죠.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거지만 예.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었다. 예, 뭐. 그렇죠. 뭐 저도 뭐 사실 뭐 예. 출연하셨고 또 이제 가장 예. 가까운 예, 뮤지션이시니까 그냥 받으셨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또 예, 저희 방송에 나오신 분이 좋은 예. 결과 있으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예. 기대를 했는데, 예. 근데 또 뭐 워낙 쟁쟁하신 분들이 맞아요. 리스트였기 때문에 네. 예, 또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계속 거듭 얘기하잖아요. 수상 결과에 다 저희는 납득을 했습니다. 네, 정말. 저희처럼 한대음에 대해서 깊이 파는 방송은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네. 선생님 예, 오늘 어떠셨어요? 아, 뭐 재밌었습니다. 네, 네. 저는 뭐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어쨌든 근데 알고 있는 만큼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네. 했고요. 네. 네, 저희의 노력이나 네. 진심이 듣는 분들에게 좀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방송도 저희와 함께 성장하고 네.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난 거죠? 예. 네. 그래서 여쭤보신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방송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예,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고 예, 저 맞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어요 지금. 벌써? 네, 벌써. 어우, 한 네. 시간 10분? 그러네요. 네, 네. 예. 네. 아무튼 너무 즐겁게 네. 방송했고요. 네. 또 역시 저는 사실 이 아티스트 분들 나와도 너무 재밌지만 네. 사실 저는 이런 의견가님, 네. 평론가님 이런 분들 나오셨을 때 더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번 이제 이 에피소드를 기점으로 저희는 이제 좀 더 그동안 물론 당연히 게스트 분도 계속 오실 겁니다. 네. 오실 거지만 좀 명반이란 무엇인가에 네. 대해서 좀 더 좀 이번 시즌에는 좀 네. 탐구를 하는 시간을 좀 중심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좀 재밌는 내용들로 또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 네. 예,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되시면 또 알겠습니다.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아, 수고했습니다.